엄마, 아빠, 요즘 같은 겨울에 명태국 생각 자주 나시죠? 여름에는 잘 안 찾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명태국, 명태조림 같은 음식이 왠지 자꾸 당기잖아요. 기름진 생선보다는 쏙 편하고 담백한 음식이 생각나는 계절이에요. 그런데 왜 겨울만 되면 명태가 이렇게 생각나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겨울 바다에서 자란 명태는 다른 계절과는 좀 다르거든요. 오늘은 왜 겨울 명태가 유독 담백하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엄마, 아빠, 명태가 어떤 바다에서 사는지 아세요? 명태는 참 바다를 좋아하는 생선이에요. 수온이 낮을수록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동해 북쪽 차가운 바다에서 명태가 많이 잡혔죠. 명태는 보통 수온이 1도에서 10도 정도 되는 차가운 바다에서 살아요. 이 정도로 찬물에서 자라는 생선은 몸의 구조가 좀 달라져요. 따뜻한 바다에서 사는 생선들과는 다르게 자라는 거예요. 겨울철 북쪽 바다의 명태는 수온이 더 낮아지면서 몸에 변화가 생겨요. 살이 점점 단단해지고 조직이 촘촘해지는 거예요. 마치 추운 곳에서 자란 배추가 속이 꽉 차고 단단한 것처럼요. 명태도 비슷한 원리로 겨울철에 살이 단단해져요. 이때 명태 몸속에서는 수분과 단백질의 비율이 안정되기 시작해요. 여름철 명태는 수분이 많고 살이 무른 편인데 겨울로 갈수록 수분은 적절하게 유지되면서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살이 탄력 있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방 함량이에요. 겨울철 명태는 몸에 기름을 많이 쌓아두지 않아요. 보통 생선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지방을 축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태는 좀 달라요. 명태는 지방보다는 단백질 위주로 몸이 구성되는 생선이거든요. 명태의 지방 함량은 100g당 0.5g에서 0.7g 정도밖에 안 돼요. 1g도 안 되는 거죠. 반면에 단백질은 16g에서 18g 정도로 높은 편이에요. 이게 바로 명태가 담백한 이유예요. 고등어나 삼치 같은 생선은 지방 함량이 10g이 넘어요. 그래서 기름진 맛이 나는 거죠. 그런데 명태는 지방이 거의 없으니까 기름진 맛 대신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나는 거예요. 겨울철 명태는 이렇게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은 상태로 자라요. 차가운 바다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근육이 발달하고 지방은 최소한으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잡힌 명태는 살이 단단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가지게 돼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명태는 겨울철에 산란 준비를 해요. 산란기가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거든요. 이 시기 명태는 몸 상태가 가장 좋을 때예요. 산란을 위해 영양을 축적하긴 하지만 그게 지방보다는 단백질 형태로 저장돼요. 그래서 겨울 명태는 영양은 풍부하면서도 기름기는 적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명태를 요리하면 국물이 맑고 깔끔하게 우러나요. 기름이 뜨지 않으니까 국물이 텁텁하지 않고 시원한 맛이 나는 거죠. 명태의 이런 특징은 차가운 바다에 적응하면서 생긴 거예요. 찬물에서 살아가려면 몸의 대사 방식도 달라져야 하거든요. 명태는 지방을 많이 싸기보다는 단백질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명태는 바다 깊은 곳에 사는 흰살 생선이에요. 바다 밑바닥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행동이 굼뜬 편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방이 적게 축적되는 거예요. 바다 얕은 곳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고등어나 참치 같은 생선들은 지방을 많이 쌓지만 명태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명태는 차가운 바다, 깊은 수심, 겨울철 산란 준비라는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담백한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명태가 겨울 바다에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된 특징인 거죠. 그래서 겨울철 명태는 자연스럽게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갖게 됩니다. 이건 명태가 겨울 바다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래서 겨울만 되면 명태 맛이 더 좋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명태는 기름기가 거의 없는데도 맛이 심심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국물을 낼 때 깊은 맛이 나고 조림을 해도 맛있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은 명태살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 때문이에요. 명태는 단순히 단백질 함량만 높은 게 아니라 맛을 내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글루탐산은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에요. 다시마나 멸치에서 나는 그 깊은 맛이 바로 글루탐산 때문이거든요. 명태에도 이 성분이 들어있어서 국물을 끓이면 깊은 맛이 우러나는 거예요. 감칠맛이라는 게 원래 단맛, 짠맛, 신맛, 쓴맛에 이어서 5번째 맛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뭔가 좋은데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 맛이 바로 감칠맛이에요. 이 맛은 4가지 기본 맛을 어떻게 섞어도 만들어지지 않는 특별한 맛이에요. 또 이노신산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이건 생선 특유의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에요. 가다랑어포나 멸치에도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명태에도 이게 들어있어서 국물 맛이 시원하고 구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이 글루탐산과 이노신산을 함께 쓰면 맛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국물을 낼 때 여러 재료를 함께 넣었던 거예요. 다시마하고 가다랑어포를 함께 쓰거나 멸치하고 다시마를 함께 넣는 것처럼요.
그러면 맛이 몇 배로 강해지거든요. 명태국을 끓일 때 물을 같이 넣으시잖아요. 무에서 나오는 단맛과 명태에서 우러나는 감칠맛이 만나면 정말 깊은 맛이 나요. 기름기가 없으니까 국물이 맑고 깔끔하면서도 맛은 깊고 시원해요. 겨울철 명태는 이런 맛 성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살이 단단해지면서 성분들도 촘촘하게 자리 잡거든요. 그래서 조리할 때 이 맛 성분들이 잘 빠져나오면서도 살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명태국을 끓여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태살은 국물 속에서도 잘 부서지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겨울 명태의 특징이에요. 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어서 오래 끓여도 형태가 유지돼요. 이런 특징은 명태의 단백질 구조 때문이에요. 명태는 근육 섬유가 촘촘하게 배열돼 있어요. 차가운 바다에서 자라면서 근육이 단단하게 발달한 거죠. 그래서 열을 가해도 쉽게 부서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해요. 그래서 명태는 여러 가지 조리법에 잘 어울려요. 국물 요리로 해도 좋고 조림으로 해도 좋고 찌개에 넣어도 좋아요. 어떻게 요리해도 맛이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북엇국도 마찬가지예요. 명태를 말린 북어는 수분이 빠지면서 맛 성분이 농축돼요. 그래서 물에 불려서 국을 끓이면 더 진한 맛이 나는 거예요. 말리는 과정에서 성분들이 안정화되거든요. 동태탕도 겨울철에 많이 드시잖아요. 싱싱한 명태로 끓인 동태탕은 국물이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요. 여기에 콩나물이나 미나리 같은 채소를 넣으면 더 개운한 맛이 나고요. 이렇게 명태는 기름기가 적은데도 맛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담백한 게 아니라 감칠맛을 내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깊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명태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맛이 좋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겨울철에는 명태 맛이 더 좋아지니까 겨울 별미로 즐겨 먹었던 거죠. 명태는 또 버릴 게 없는 생선이에요. 살은 국이나 찌개로 먹고 알은 명란젓으로 만들고 내장은 창란젓으로 담그고 머리와 뼈는 육수 내는 데 쓰고요. 눈알까지도 구워서 안주로 먹을 수 있어요. 요즘은 국산 명태를 구하기 어렵지만 수입산 명태도 차가운 바다에서 잡힌 거라면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나 알래스카에서 온 명태도 겨울철에 잡힌 거라면 담백하고 깊은 맛이 난답니다. 명태를 고르실 때는 살이 탄력 있고 눈이 맑은 걸 고르시면 돼요. 냉동 명태라도 괜찮아요. 요즘은 급속 냉동 기술이 좋아져서 영양이나 맛이 크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명태는 조리하실 때 너무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무하고 끓이거나 무침으로 해드셔도 맛있어요. 명태 본연의 담백한 맛을 살리는 게 가장 좋아요. 엄마 아빠 겨울 되면 속이 좀 불편하실 때 있으시죠? 날씨가 추워지면 활동량도 줄고 소화도 예전만큼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럴 때 명태가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명태는 지방 함량이 낮아서 소화하기가 편해요.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지방이거든요. 지방은 분해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화효소도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명태는 지방이 1g도 안 되니까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위에서 부담 없이 소화되고 장에서도 편하게 흡수돼요. 그래서 속이 예민하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한테 명태가 좋아요. 기름진 생선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명태 같은 담백한 생선이 훨씬 편해요. 명태는 단백질은 풍부하면서 지방은 적으니까 영양은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소화 부담은 덜한 거예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잖아요. 근육도 유지하고 면역력도 지키려면 단백질을 잘 드셔야 하는데 명태로 드시면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또 명태는 살이 연해서 씹기도 편해요. 나이가 드시면 씹는 힘이 약해지시잖아요. 질긴 고기나 딱딱한 음식은 먹기 힘드신 분들도 명태는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특히 국물 요리로 하면 살이 더 부드러워져서 드시기 좋아요. 명태국 한 그릇이면 단백질도 섭취하고 수분도 보충하고 몸도 따뜻해지잖아요. 겨울철에 딱 맞는 음식인 거예요. 게다가 국물이 맑고 깔끔해서 속도 편하고요.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병우에 명태국을 끓여 드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몸이 약해졌을 때는 소화하기 쉽고 영양가 높은 음식이 필요하거든요. 명태가 딱 그런 음식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수술 후에 환자들한테 명태 같은 흰살 생선을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방이 적어서 소화하기 쉽고 단백질은 풍부해서 회복에 도움이 되거든요.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면서 기초 대사량도 낮아져요. 그래서 너무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명태처럼 담백한 음식이 몸에 편한 거예요. 또 겨울에는 물을 잘 안 드시게 되잖아요. 수분 섭취가 줄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도 생기기 쉬워요. 명태국이나 명태찌개로 드시면 국물로 수분도 보충하고 따뜻한 음식으로 몸도 녹일 수 있어요. 명태는 또 냄새가 심하지 않아요. 생선 비린내 때문에 생선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명태는 괜찮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방이 적으니까 생선 특유의 비린내도 덜한 거예요. 그래서 명태는 누구나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생선이에요.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위가 약한 분들부터 건강한 분들까지 다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 입맛이 없으실 때 명태국 한 그릇이면 입맛도 돌아오고 기운도 나요.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해서 부담이 없거든요. 북엇국도 좋아요. 북어는 명태를 말린 거라서 영양이 농축돼 있어요. 그런데 지방은 거의 없으니까 여전히 소화하기 편해요. 숙취 해소에도 좋다고 해서 예전부터 북엇국을 많이 끓여 드셨잖아요. 명태 속에 들어있는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간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술 드신 다음날 북엇국이 좋은 거예요. 다만 간을 보호한다고 해서 술을 많이 드셔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명태는 조리 방법도 간단해요. 복잡하게 양념할 필요 없이 무하고 대파만 넣고 간단히 끓여도 맛있어요. 소금 간만 살짝 해도 명태 본연의 담백한 맛이 살아나거든요. 명태국을 끓일 때는 찬물에 명태를 넣고 끓이시면 국물이 더 깔끔해요. 끓으면서 생기는 거품은 걷어내시고 무하고 대파를 넣어서 푹 끓이시면 돼요. 간은 국간장이나 소금으로 살짝만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명태는 겨울철 건강을 챙기기에 참 좋은 생선이에요. 소화 부담 없이 단백질도 섭취하고 따뜻한 국물로 몸도 녹이고 담백한 맛으로 속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겨울만 되면 자연스럽게 명태가 생각나는지 말이에요. 겨울 명태는 특별히 유행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계절의 흐름과 우리 몸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맞는 재료인 거예요. 차가운 바다에서 자란 겨울 명태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요. 살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고 맛을 내는 성분들이 풍부해서 깊은 맛이 나요. 기름기가 없어서 국물이 맑고 깔끔하고 소화하기도 편해요. 이런 특징들이 모두 겨울이라는 계절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도 변화하잖아요. 활동량이 줄고 소화 기능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한 음식이 당기게 돼요. 이럴 때 명태는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소화 부담 없이 영양을 보충할 수 있고 따뜻한 국물로 몸도 녹일 수 있고 깔끔한 맛으로 속도 편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겨울이면 명태를 즐겨 드셨던 거예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도 명태는 말려서 보관할 수 있었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국을 끓이거나 조림을 해 드셨어요. 명태국, 동태탕, 북엇국, 명태조림 이런 음식들이 모두 겨울철 우리 식탁을 지켜온 음식들이에요. 화려하거나 특별한 음식은 아니지만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걸 채워주는 음식이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이 되면 자연스럽게 명태가 식탁에 올라오잖아요. 이게 그냥 습관이나 전통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 몸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그에 맞는 음식을 찾는 거예요. 명태는 영양학적으로도 좋은 선택이에요.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면서 필수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메티오닌 같은 성분도 들어있고요. 그런데 이런 영양 성분보다 더 중요한 건 명태가 겨울철 우리 몸과 잘 맞는다는 거예요. 소화하기 편하고 속을 편하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라는 거죠. 요즘은 국산 명태를 구하기 어렵지만 수입산 명태도 차가운 바다에서 잡힌 거라면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나 알래스카에서 온 명태도 겨울철에 잡힌 거라면 담백하고 맛있어요. 명태를 고르실 때는 살이 탄력 있고 눈이 맑은 걸 고르시면 돼요. 냉동 명태라도 괜찮아요. 요즘은 급속 냉동 기술이 좋아져서 영양이나 맛이 크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명태를 요리하실 때는 너무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무하고 끓이거나 무침으로 해 드셔도 맛있어요. 명태 본연의 담백한 맛을 살리는 게 가장 좋아요. 명태국을 끓일 때는 찬물에 명태를 넣고 끓이시면 국물이 더 깔끔해요. 끓으면서 생기는 거품은 걷어내시고 무하고 대파를 넣어서 푹 끓이시면 돼요. 간은 국간장이나 소금으로 살짝만 하시면 좋아요. 북엇국을 끓이실 때는 북어를 미리 물에 불려두셨다가 사용하시면 좋아요. 북어는 말린 거라서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켜야 부드러워져요. 물에 불린 북어를 찢어서 참기름에 볶다가 물을 붓고 끓이시면 구수한 맛이 나요. 이렇게 명태는 겨울철 우리 식탁을 지켜주는 고마운 생선이에요. 몸에 좋다는 이야기보다는 계절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선택되는 음식이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겨울이 오면 명태가 생각나고 명태국 한 그릇이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겨울 식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겨울이 되면 부담 없이 명태를 드세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겨울이니까 명태를 먹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찾는 음식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명태를 드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겨울 명태의 담백함 뒤에 숨은 이야기를 아시니까 앞으로는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따뜻한 명태국 한 그릇으로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